우리가 했던 레벨 1 문제인데 단지 물체가 2개가 아니고 3개야 라는 거지만 펜타는 똑같아. 질량 비율로 알자임 나눠 쓰는 거야 라고 했으니 거기에 1kg, 2kg, 3kg 짜리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힘도 1대 2대 3으로 나눠 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18N으로 밀면요. 알짜 힘이 18N이고요. 물체의 총 질량은 6kg라서 얘네들의 가속도는 얼마냐면 가속도는 3이에요. 그리고 각각이 나눠 쓰는 FA, FB, F3, FC가요. 1대 2대 3으로 나눠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3N, 얘는 6N, 얘는 9N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힘을 직접 받은 A가요. 18 받은 것 중에서 3을 쓰고 나머지 건네줍니다. 그러면 15N 건너가요. 15N 건너가고 거기에서 6을 빼서 쓰면 나머지 9가 건너가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 자, 그렇다면 이때 A의 가속도가 3인 거 맞고요. 자, B에 작용한 알자임의 크기는 6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C가 B에 작용하는 힘이 B가 C에 작용하는 힘하고 똑같이 구여야 되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작용, 반작용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뒤에 가면 53페이지에 13, 14, 15, 16 헐입니다. 특히 16번은 수능에서 나왔다가 애들 다 주기 문제예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문제를 좀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눈을 크게 뜨고 난리야. 그냥 맨날 그주 배운 거 점검 안 하면 내가 뭘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점검하는 거지 너네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지. 맞아? 맞아. 근데 공부는 해야 돼요. 일주일 안 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거 쌓이면 다시 결과가 달라져요.
푼 사람 없어. 다 풀었어. 채점할게요. 1번부터 다 푸릅니다. 1번에 3, 2번에 4, 3번은 답이 4개예요. 1, 4, 5, 6. 4번에 1번에 1, 2번에 3. 3이요? 네, 2번에 3. 5번에 1번이 0.02. 미터예요? 네, 미터요. 이거 2cm라고 적어있죠? 네, 2cm로 적으셨고요. 아, 진짜. 2번은 4cm로 적으셔도 되고 0.04m로 쓰셔도 되고요. 6번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 6번에 A의 가속도가 3분의 10이고요. B의 가속도는 3분의 20이에요. 왠지 설명할게요. 7번에 1, 8번에 1번은 6, 2번에 18, 3번에 6, 9번에 5, 10번에 5. 자, 4번하고 5번을 두 개로 세시면 돼요. (8번은) 3개. 그러면 14문제가 되나요? 네, 14문제 중에 맞은 개수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쉽지 않아요. 문제는 계속 어렵게 낼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풀 수 있을 거라서 학원에서 푸는 문제는 다 어려운 문제만 풀 겁니다. 그죠? 그러셔야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니까. 정원이. 네. 윤호. 네, 잠깐만요. 쓰는데 다시 쓰는데 다르게 나와요. 유미. 네. 리우. 10시. 음. 저 10개. 네. 자, 그럼 봐. 지금 틀린 거 잠깐 보시고 해결이 안 되는 거 체크 질문하시면 됩니다. 되죠? 선생님이 3분 있다가 전체적으로 질문 받을게요. 자, 우리는 올림을 보는 것도 아니니까 주말 동안에 했던 거 복습하고 과제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조금 빠른 속도로 나가겠습니다. 특강 숙제는 특강 있을 때까지 하시면 되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셨는데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앞쪽 페이지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4번 보시면요. 4번은 여러분들 늘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패턴은 이제 몰투에서 주로 나오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kg짜리 물체 있습니다.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얘는 무슨 힘 받습니까? 뭐 받아요? 중력 받아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10으로 줬기 때문에 20N의 힘으로 누를 겁니다. 그죠? 또 F라는 힘으로 4N이라는 힘을 수평면과 6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럼 비스듬한 방향으로 주는 힘은 우리가 뭐 해요?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으로 분해합니다. 그렇죠? X축 방향으로 수선에 발을 내리고 Y축 방향으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힘으로 분해해서 대각선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렇게 평행사변형이니까 요건 직각삼각형인 게 맞아. 됐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잖아요. 그랬을 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힘의 크기는 F 코사인 세타 맞습니까? 그러니까 2루트 3이라고 2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2루트 3인데 거기 루트 3을 1.7로 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3.4 나옵니다. 이런 느낌이지? 됐어?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힘이 작용하는 동안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얼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나마 얘는 착해요. 마찰은 안 줬어요. 그럼 마찰은 안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분해했을 때 이 비스듬한 방향의 힘은 이제 없어지는 거야. 얘는 오른쪽으로 2N의 힘과 위쪽 방향으로 3.4N의 힘으로 찢어버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얘는요. 실제로 수평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2N이에요. 됐어? 자, 이 힘만큼이 수평 방향으로는 알자 힘이니까 얘가 물체를 이동시키는 알자 힘이 돼요.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2N의 힘이 2kg에 작용해서 실제로 가속도는 1이에요 라고 하는 가속도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평의 힘은 됐으니까 수직 힘 보자. 자, 만약에 이렇게만 작용하면 얘는 아래쪽 힘이 더 크니까 땅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땅 파고 안 들어가는 이유가요. 얘는 아래로 20N의 힘으로 누르고 위로 살짝 3.4N의 힘으로 당기니까 실제로 바닥을 누를 수 있는 힘은 20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16.6N이죠. 그래서 그 힘만큼 바닥을 누르면 바닥이 얘를 밀어 올리는 뭘 만드니? 수직 합력이 16.6이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는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1번에 가속도의 크기가 1이라는 거 내가 힘 분해할 수 있는지 그걸로 가속도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요. 수직 항력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1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 되겠어? 이렇게요. 됐죠? 물투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5번부터 8번까지 질문해주세요. 몇 번? 6번 하고요. 6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드렸는데 우리 특강 시간에 저번 시간에 돌림이 배웠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 돌림임 중에서 고정도르래는 받침점이 어딨다 그랬어요? 고정도르래는 받침점이 어딨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가운데가 받침점. 맞아. 그리고 여기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작용점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쪽이 힘을 주는 힘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길이비는요. 받침점으로부터 양쪽의 길이를 재면 된다 그랬는데 길이비가 1대 1이야. 그러니까 힘의 변화도 있으면 안 돼서 10N의 물체를 당길 때 10N의 힘 주면 돼. 그러면 힘에 이득을 못 봤으니까 거리의 손해도 안 봐. 그러니까 얘가 1m 올라가면 얘 1m 내려줘야 돼. 됐어? 그러면 힘의 이득도 못 보고 거리의 이득도 못 보는데 왜 써? 힘주는 방향 바꾸려고 쓰는 거야. 이게 고정도르래였어. 그치? 근데 도르래 중에 고정도르래 말고요. 움직도르래라는 아이도 있어.
움직도로에는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내가 이쪽 실을 잡아당겨. 근데 얘도요, 지뢰로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서요. 여기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작용점이고요. 여기가 힘을 주는 힘점이라면 받침점 어디야? 이 실이요. 여기 있는 부분이 받침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종지뢰입니다. 근데 받침점으로부터 길이 B를 보면 받침점으로부터 길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 B가 1대 2예요. 그러면 길이 B가 1대 2면 힘의 B는 얼마냐면 2대 1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체에 10N의 물체를 매달면 사실은 내가 당겨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신기하게 5N밖에 안 필요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실을 5N의 힘으로 당긴다고요. 그러면 힘을 2분의 1로 줄였으니까 거리는 2배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1m 올라가려면 내가 당겨줘야 되는 거리는 2m입니다. 그랬을 때 한 일은요. 만약에 도구가 없으면 10N짜리 물체를 1m 들어 올리는 10줄의 1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도구를 쓰면 5N의 힘으로 2m 당기기 때문에 10줄의 1을 합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면 한 일의 양은 변화가 없지만 힘의 크기를 줄이는 일을 합니다. 주로. 됐어? 근데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 일의 변화는 없어요. 도구를 사용하면.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도구를 사용했을 때 일의 원리가 사용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의 원리는 도구를 사용했을 때 힘의 이득을 본 만큼 반드시 거리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 일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일의 원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얘하고 얘를 짬뽕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정도로에 매달려 있고요. 여기 움직도로에 매달려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2kg짜리 물체가 매달려 있고요. 여기에 4kg짜리 물체를 이렇게 매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꼬맹아 잘 봐. 움직도로에는 물체의 무게보다 2분의 1 적은 힘이 필요해. 왜냐면 요거 움직도로에 잘 보시면요. 물체가 아래로 2kg니까 20N의 힘을 당겨. 그러면 위로도 20N의 힘으로 도르래를 들어 올리고 있으면 돼. 근데 이 도르래를 위쪽으로 당기는 건 이 실의 장력과 이 실의 장력이야. 맞죠? 네. 그래서 이 움직도로에는요. 사실은 아래로 무게만큼 그리고 두 가닥이 따로따로 F라는 힘으로 들어 올렸을 때 최소한의 힘이 이 둘을 합방값이 얘랑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실 한 가닥에 작용하는 힘이 10N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저는 지뢰의 원리로 설명한 거고 지금은 힘의 관계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움직도로에는 두 실이 얘를 잡아당기는 거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보다 2분의 1 적은 힘만 있으면 돼. 이런 느낌이야. 그쵸? 그래서 꼬맹아 여기에 10N인데 보여? 이거 실 몇 가닥이야? 한 가닥이야. 맞죠? 한 가닥이 작용하는 힘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장력도 몇 N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10N이야. 그죠? 근데 이 물체는 얼마야? 4kg니까 40N으로 아래로 당겨. 그러면 얘는 아래 방향의 힘이 더 크니까 움직이겠죠. 그것 때문에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는 그런 운동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러면 이때 전체 알짜 힘은 얼마입니까? 30N이에요. 맞아? 자, 위쪽으로 10N이고 아래쪽으로 40N이니까 30N이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물리스럽게 설명할게요. 과정은 이해하셨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걸 물리스럽게 할게요. 이제 영재반에서 주로 이런 문제들을 풉니다. 영재들이. 여기에 2kg짜리 물체를 매달았고 여기에 4
내려가고 이쪽에 올라가는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근데 꼬맹아 봐. 자, 얘보다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죠. 그러면 당겨야 되는 거리는 몇 배 커질까요? 2배. 그래서 얘가 1m 올라가는 동안 얘는 몇 미터 내려오니? 2m 내려와요. 됐어요? 네. 그럼 꼬맹아 봐봐.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가요. A는 1m 움직일 동안 B는 2m 움직여요. 그러니까 속도가 누가 빨라야 돼요? B가 더 빨라요? 몇 배 빨라요? 2배 빨라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2배 빨라진다는 얘기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2배 빨라져야 돼. 얘는 V인데 얘는 2V여야 돼. 기울기가 뭐예요? 가족. 네, 가속도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겠죠? 몇 배 커요? 2배 커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2배 빠르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2배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꼬맹아, 얘 가속도를 위쪽 방향으로 A라고 하면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2A예요. 움직도리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올라가는 것보다 반대편에 있는 물체가 내려가는 속도가 2배 빨라서 가속도도 2배 커요. 이렇게 봐요.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운동 방정식 F는 그렇죠. 이쪽 A의 운동 방정식 세워볼게요. A는요 올라가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을 거예요. 그 장력 2개가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얘가 받는 이 도르래는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ET의 장력이 있고요. 맞아? 요거 2개가 잡아당기니까 ET. 맞죠? 네. 거기서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20을 빼면 이게 바로 A가 쓴 알자 힘인데 A가 쓴 알자 힘은 F는 MA니까 사실은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를 곱하면 돼요. A의 질량은 2kg고요. 우린 가속도를 A로 놓기로 했으니까 얘는 2A입니다. 이게 A의 운동 방정식이야. 됐어. B의 운동 방정식도 세워볼게요. 여기에 장력이요. 실이 한 가닥이니까 T라고 하면 여기도 T. 그러면 그대로 오니까 여기도 T. 여기서 T로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얘는 아래쪽으로 중력 40도 작용하는데 내려가는 걸로 봐서 중력이 더 클 거예요. 돼요. 그래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그게 바로 B가 쓴 알자 힘이라서 F는 MA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 중에서 B의 질량은 4kg고 얘의 가속도는 A에 비해 2배 크니까 2A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8A입니다. 8A. 그러면 이거 연막 풀어. 연립방정식 풀면 A하고 T 나와. 해봐. A가 9분의 10이 나오는데? 모자르트에서 80으로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식. 어디? 두 번째 식. 어디 나 못 알아봤는데. 플러스 80이에요. 플러스 40이에요. 마이너스. 이게 80이야? 네. 이거 맞아? 네. 그래서 A에 해당되는 얘 가속도는 3분의 10이고요. 얘는 2배여야 되니까 3분의 20이고요. 됐죠?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는 문제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두실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5월달에 너 영재 시험 한번 봐 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해봐드릴 겁니다. 자, 6번 됐어요. 넘어가죠. 9번, 10번 질문. 괜찮아요? 되겠습니까?
100번 문제 풀이에 해당되는 거 쓸 거 있으면 쓰시고요. 쓰고 나서 혹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 보이죠? 이따가 나중에 다시 볼 때 그 부분만 클릭해서 다시 보셔도 무방해요. 자, 이제 오늘 우리 할일 하죠. 진도 나갑시다. 요번에 시험 범위는 반 카톡에다가 송호연 쌤이 다 써서 띄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리는 오늘 할 운동량과 충격량 따지고요. 요거 콘센트에다가 얘 좀 꼽아주세요. 잠깐. 네. 됐습니다. 자, 그건 꼽을 필요가 없고요. 네. 자, 걔를 막 움직이시면 이 카메라가 여러분들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번에는 수업할 때 막 선생님 눈 보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칠판을 안 들고 너네를 찍는 그런 일들도 막 있어요. 그래서 못 올렸죠. 자, 보시면 오늘 하셔야 되는 게 운동량과 충격량으로요.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까지가 좀 어렵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까지가 이제 새로 배우니까 뭐가 막 어려운데 운동량, 충격량부터는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째려보지 마. 이 새끼 안 어렵다 그러면 안 어려운 줄 알아. 그래서 네, 운동량과 충격량부터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앞에서보다는 조금 가볍게 들으셔도 되는 내용인데요. 아까 우리 뭐 했었냐면 물체는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이 있다. 그 고집을 뭐라 그런다? 관성이라고 한다. 그 관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슨 관성? 무슨 관성? 그렇죠.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고집이 있다. 그걸 우린 정지관성이라고 하고 이 정지관성의 크기를 뭐로 나타낸 거다? 질량으로 나타낸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지되어 있는 물체에 누가 더 정지관성이 큰지는 질량 측정해 보면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움직이는 물체가요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계속 가려고 하는 사실은 운동관성도 있어요. 이 운동관성의 크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운동관성의 크기 7글자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걸 3글자로 줄여서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요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계속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힘을 빡 하고 줘도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밀려갑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바로 서는 게 아니고 미끄러지다 멈춥니다. 그렇죠? 그게 관성이 더 큰 애는 더 많이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는 속도를 줄여. 왜? 속도가 클수록 운동관성이 커서 더 많이 미끄러지니까 사고 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운동관성의 크기를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 운동량을 P라고 하는 기호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량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량은 뭐 배우면 병신? MVP. MVP. 알겠어? 뭐 배우면 병신이야. 운동량을 구하는 식은 MVP야. 그래서 이때 M이 뭐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정지관성이든 운동관성이든 관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질량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V를 곱해야 되는데 V의 정체가 뭘까요? 속? 그렇겠죠.
그렇죠. 속력 아니면 속도일 텐데 얘가 속도입니다. 속도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갖는 속도라는 값으로 운동량을 계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속도의 방향이 곧 운동량의 방향이라서 운동량도 방향을 갖는 벡터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순간 운동량은 생깁니다. 무조건. 그래서 빨리 움직이면 운동량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천천히 움직이면 운동량은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면 운동량은 0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입니다. 그게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MVP로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러니 이 물체는요. 2kg짜리 물체가 2의 빠르기인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으로 4kg/m/초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 계산, 방향 계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운동량이라는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질량에다가 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방향까지 넣어라. 그래서 운동량도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고요. 단위는 실제로 kg/m/초 이거 그대로 씁니다. 이게 운동량 단위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저 A라는 물체가요. 가다가 벽이랑 꽝 하고 부딪혀. 그럼 벽이랑 부딪혔다가 얘가 캐치볼, 벽이랑 부딪혔다가 튕겨 나오겠죠. 그렇죠? 그 튕겨 나올 때 우연히 2의 빠르게 튕겨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부딪히기 전 처음에 운동량은 이거였는데요. 부딪힌 후에 나중에 운동량은 얼마야? 똑같죠. 2kg짜리인데 속도가 얼마니? 속도가 얼마니? 왼쪽으로 2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왼쪽 서로 반대 방향 이렇게 한글로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뭘로 썼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쓰겠죠. 그러니까 나는 처음 방향을 플러스로 나중 방향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왼쪽 방향인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량 4 같습니다. 이게 운동량이야. 그래서 이게 운동량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계산할 때 방향 쓰고 계산하면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놓고 계산했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부딪히기 전 운동량은 플러스 4였는데 부딪힌 후에 운동량은 마이너스 4가 된 거야. 그러면 운동량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바뀌지 않았지만 방향이 바뀌었잖아. 그럼 변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돌에 의해서 운동량이 변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변화량이 얼마야? 라고 하면 모든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는 거야 라고 했으니 나중 운동량이 왼쪽으로 4에서 처음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4를 빼시면 네. 운동량의 변화량은 왼쪽 방향으로 무려 8이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벡터인 속도로 계산 안 하고 속력으로 계산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충돌 전에도 운동량 4, 충돌 후에도 운동량 4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0이 되는 신기한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줘. 됐죠? 그래서 항상 방향 신경 써야만 제대로 된 값 나오는 게 벡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무려 8만큼 바뀌었어요.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을 운동량이라고 했어요. 운동 관성의 크기 줄여서 운동량. 맞아. 근데 충돌하다 보니까 와! 운동량의 변화량 생겼어.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이것도 줄여 세 글자로 그걸 충격량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배워야 되는 오늘 두 번째 내용은요. 됐죠? 충격량이라는 얘기예요. 이 충격량은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인 것 뿐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너무 길어서 그걸 부르는 그냥 또 다른 이름인 것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격량 구하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면 되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돼.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충격량을 구하는데 문제는 이거야. 똑같이 2kg짜리가 2의 빠르기로 가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튀어나올 때 2의 빠르기로 튀어나오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8인데 얘가 3으로 튀어나오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어떨 때 운동량은요, 크기가 그때 다르네? 도대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뭘까? 왜 변할까? 이런 얘기야. 도대체 얘는 벽이랑 부딪혀서 왜 바뀌었어? 그럼 잘 봐. 얘가 바뀐 건 뭐가 바뀐 거야? 방향 바뀐 거야. 그럼 이제 알겠지. 빠르기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저 새끼 힘 빠는 거야. 누구로부터? 그쵸.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요 벽에 쾅 하고 부딪힐 때 A가 벽을 밉니다. 그 순간 반작용으로 벽이 A를 보세요. 밀었어요. 어느 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그래서 변화량이 왼쪽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량이 충격량을 만드는 건 충돌할 때 받은 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주체예요. 힘이에요. 모든 건 다 힘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칠판 지우개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저 힘 줘야 된다고요. 근데 10N의 힘을 1초라는 잠깐 동안 힘을 주면 이만큼 바뀌어요. 근데 1초가 아니고 10초로 똑같은 10N의 힘을 주는데 시간을 길게 주면 많이 밀고 갈 수 있어요. 변화량이 커요.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요, 물체의 총 변화를 결정하는 건 힘뿐만 아니라 힘을 준 시간도 중요해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화량은 힘과 그 힘을 받은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되겠어?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충격량의 크기를 결정하는 또 다른 방법을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제 또 외우시면 되죠? FT 아일랜드. 가수 이름이야. FT 아일랜드. 아이돌 팀 이름이야. 알겠어? 네. 엄청 잘생긴 아이돌 팀 이름. FT 아일랜드가 MVP 상 탔어. 무대 오면 병신이야.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우리 아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8이라 그랬잖아.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방향을 가는 벡터 값인데 이거랑 똑같은 게 충격량이라 그랬으니까 충격량도 방향을 가는 벡터야. 맞죠? 충격량도 방향을 가졌는데 충격량 방향은 어디서 갈게요? 힘 방향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이야? 아, 이 새끼 왼쪽으로 힘 받았구나. 그 뜻이라고요. 맞아요. 네. 왜요? 자, 힘하고 시간을 곱할 때요. 여기서 방향을 갖는 건 힘밖에 없고요. 시간은 방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힘 방향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8만큼 생겨야 된다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왼쪽 방향으로 8만큼 생겨야 돼. 근데 FT 아일랜드니까 기억해. 얘가요 부딪힐 때 벽으로부터 얼마만큼 힘 받았는지 나 이거 못 쟀어. 대신에 벽에 부딪혔다가 튕겨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0.1초라는 건 내가 알아. 그럼 벽으로부터 얼마만큼 힘 받았게요? 마이너스 80. 네, 왼쪽 방향으로 80N의 힘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맞아? 이거 저번 주에 안 한 거 확실해? 자, 근데 아니야 잘못 계산했어. 벽이랑 충돌한 거 0.1초가 아니고 1초야. 그러면 이때 벽으로부터 받은 힘은 얼마야? 네, 왼쪽 방향으로 8N의 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을 갖더라도요. 그래서 충격량이 일정하더라도 꼬매가 접촉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그 시간 동안에 받는 힘의 크기가 뭐해져? 네,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받는 힘의 크기는 뭐해? 줄어들 수 있네. 됐죠? 내가 똑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요. 접촉 시간을 0.1초가 아니고 1초로 10배 길게 했어.
시간이 길어졌더니 힘은 80에서 8로 크기가 10분의 1 줄었어. 이 얘기잖아요. 되겠어? 시간을 길게 하면 순간 나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교통사고 났을 때 사람이 죽는 이유는요. 충격량 때문일까요? 힘 때문일까요? 힘입니다. 충격량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똑같이요. 자동차가 20이라는 빠르기로 가다가 부딪혔어. 근데 어떤 차에 있는 차주는 죽었는데 어떤 차에 있는 차주는 멀쩡해. 그건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순간 그 사람한테 가한 힘의 크기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세게 작용하면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요. 약하게 작용하면 멀쩡하게 차가 찌그러졌는데 사람이 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힘을 줄이는 방법은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요. 우리가 사고가 나면 운전하는 사람이 쾅 하고 부딪히면서 여기는 핸들에 부딪히면 그래서 뼈가 부러지는데 사람 뼈는 닭뼈처럼 뾰족하게 부러집니다. 그러면 몸속에 있는 심장, 간, 돼서 이런 내장을 찌릅니다. 그러면 그 내장을 찌르면 과다출혈로 사람들이 죽는 거야. 그래서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면 지혈해서 안 죽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내가 뼈가 부러지는 이유는요. 뼈가 부러질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 얼마인데 50이라고 치자. 얘는 80N의 힘을 주니까 뼈가 부러질 거야. 그럼 80보다 작은 50보다 작은 8의 힘을 주면 교통사고가 나도 뼈가 안 부러지니까 멀쩡한 거잖아. 못 만들어. 그러면 접촉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헤드에 꽝 하고 부딪히기 전에 헤드에서 뭐가 튀어나오니? 에어백. 에어백이 빵 하고 튀어나오면 됐죠? 에어백을 꿍 하고 눌러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충돌 시간이거든. 됐어? 그러면 충돌 시간이 뭐해지냐? 길어져. 됐어? 그러니까 나한테 가해지는 힘이 줄어들어서 에어백이 터지면 사람들은 안 죽어요. 됐어?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너네 생각해봐. 에어백이 터지면 도대체 왜 안 죽을까? 그 얘기입니다. 에어백이 터지면 죽지 않는 이유가요. 충돌 시간을 크게 해서 나한테 가해주는 힘의 크기를 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쩡한 거야.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꼬매가 우리는 교통사고 내가 운전할 일은 아직은 없잖아? 근데 너네 쿠팡에서 택배 올 때 그래서 유리컵 같은 거 시켰는데 어떨 때는 유리컵이 깨져오고 어떨 때는 멀쩡해? 또는 달걀을 시켰는데 달걀이 깨져올 때도 있고 멀쩡할 때도 있어? 달걀이 깨지는 이유가 뭐야? 저 힘 때문이죠. 그러면 힘을 적게 하기 위해서 달걀이나 유리컵을 어떻게 하니? 뽁뽁이로 싸서 오지. 그래서 2년 전에 어떤 아이가 쓴 게 자소서 주제가 저거야. 학교에서요 달걀 떨어뜨리기 실험합니다. 과학의 달 행사. 그래서 멀쩡한 달걀을 학교 옥상에서 떨어뜨릴 때 안 깨지게 하는 팀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 달걀의 장치에 삶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떤 애들은 거기에다가 막 그 뽁뽁이로 달걀을 싸서 떨어뜨려요. 또 어떤 애는 거기에 용수철로 이용해서 달걀을 가운데 달아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어느 팀이 왜 안 깨졌어? 걔는 그 실험을 했는데 그 팀은 깨졌거든요. 그러면 안 깨지게 하는 다른 팀은 어떻게 했어? 라고 본 거예요. 그럼 저희하고 나하고 차이점은 뭔데? 그거 분석하는 자소서 주제. 그래서 그 아이는요. 그래서 자기가 유리컵 택배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유리컵을 집어넣고 싸보는 겁니다. 어떻게 싸는 게 가장 그래서 안 깨지게 할까? 이런 것들에서 운동량과 충동량을 쓰는 게 있어요. 그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할수록 그래서 걔는요 요즘 애들은 포장할 때 종이 이렇게 하면 막 아쿠디언처럼 나오는 그런 포장지 종이 있죠. 그걸로도 싸보고 뽁뽁이로도 싸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쪽이 더 안 깨지는지 그 이유가 뭔지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충돌할 때요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는 깨지고 깨지지 않는 건 바로 이 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러한 충격량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나타내는 그래프 자
그래프요. I는 FT 아일랜드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0.1초 동안 또는 1초 동안 충돌할 때 그림입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이쪽이 힘이에요. 이쪽이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10N의 힘으로 2초 동안 밀고 가서 충격량은 어딨어? 충격량 그린다면서 힘하고 시간만 있네? 충격량 어딨어? 빨리 생각해. 이거 충격량 어디게? 그렇죠. 그래서 힘이 세로고 시간이 가로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은 사실은 충격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란 뜻입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칠판이랑 선생님 손바닥 충돌시키죠? 그럼 선생님의 손바닥은 힘을 받습니다. 근데 얘가 칠판이랑 부딪혀서 눌렀다가 멈출 때까지 손바닥에 가하는 힘의 크기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작용한 힘의 크기는 사실은 이렇게 작용한 게 맞습니다. 그래도 그 밑에 있는 면적은 충격량인 게 맞죠. 그래서 단지 이렇게 그리면 우리는 이 면적을 구할 수 없어요. 적분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거 적분하면 배워요. 됐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가 구한 아까 구했던 80N이랑 8N이라는 그 힘의 크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가장 높은 여기에 있는 이 힘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힘을 구하는 겁니다. 됐죠? 이 힘을요. 우리는 그냥 힘이라고 하셔도 되고 충격을 가하는 힘이다. 그래서 충격. 나 하나 물어볼게. 힘을 한자로 뭐라 그러냐? 네. 그래서 충격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는 평균 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고등학교의 과학 교과서가 출판사가 8개입니다. 8개의 출판사에서 저 F라고 하는 힘을 부르는 명칭이 저렇게 다양해요. 그냥 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충격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평균 힘이라고 부르는 책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리키는 힘은 다 이 꼭지점에 해당되는 제일 큰 힘 요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딪혔을 때 0.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부딪히면 왼쪽 방향 80N의 힘이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충격량이 그래서 8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접촉 시간을 0.1초가 아니고 1초로 10배 길게 해. 자, 시간은 10배 길게 할 건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시간을 10배로 땡길 거야. 하지만 저 면적은 변하면 안 돼. 그래프 어떻게 그려줄까? 그렇죠.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힘의 크기가 뭐하니? 줄겠죠. 이거 8N입니다. 이게 1초. 됐어.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요. 됐죠. 그래서 이 면적의 크기는 같더라도 접촉 시간이 길수록 힘의 크기는 줄어들어서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 접촉 시간을 길게 해서 안정적으로 만든 게 대표적으로 에어백인데 우린 본능으로 알았어요, 사실. 저거 과학자들이 증명한 거고 사실은 모든 생물체들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윤희야, 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라고 했을 때 유미 다리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고 멀쩡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요? 유미가 뛰어내릴 때요. 다리를 구부리지 않고 똑바로 조금 이따 해보세요. 엄청나게 세게 막 충격이 오고 있어요. 네, 근데 뛰어내릴 때 우리 본능적으로 어떻게 뛰어내는지 아세요? 다리를 구부렸다가 핍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나한테 주는 충격이 훨씬 더 적다는 게 느껴질 텐데 조그만 높이를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높은 데면? 와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영화를 보면 그 스턴트맨들이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릴 때요. 그냥 뛰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뛰어내리고 나서 뭐합니까? 뒹굴어요. 그래서 왜? 얘가 한번 접촉해서 굴러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충돌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까 뛰어내릴 때 무릎을 구부렸다가 펼 때 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충돌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의 크기가 주는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최대한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요. 돼? 알겠어? 그러면서 보면 봐봐. 내가 너네한테 이거 가르쳐 줬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야. 그러니까 꼬맹아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처음 운동량에다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하면 돼. 됐어? 다시 말해서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하면 그물체의 나중 운동량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응용해야 돼. 알겠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기까지 네가 끌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때요. 어떤 물체,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충돌합니다. 그 충돌하는 와중에도 규칙성이 있어요. 어떤 물체가 꽝 하고 충돌할 때 충돌하는 와중에 나타나는 규칙성을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충돌할 때 나타나는 규칙성을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또 다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대요. 가속도 구하는 2개씩 써봐. 가속도 구하는 2개씩 써봐. 써봐 빨리. 가속도 구하는 2개씩. 썼어. A는 n분의 f 말고 하나 더. 2분의 v 마이너스 v 제로지. 머리 있는 척해. 이거 대각선으로 곱해봐. 뭐가 나와? 뭐가 나오죠? 뭐 나옵니까? FT는 MV 마이너스 MV 제로죠? MV가 뭐였어? MV, P, 운동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야. 알겠습니까? 가속도 공식이 원래 이거예요. 운동량과 충격량. 그래서 괜찮아?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가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설명하지만 걔네들을 나중에 조합하면 이런 식으로 그 새끼하고 그 새끼가 합쳐서 저거 된 거래? 뭐 이런 식으로 막 보인단 말이야. 알겠어? 네, 가속도 구하는 2개의 공식이 사실은 운동량과 충격량을 얘기하는 공식입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커다란 허가 있어요. 4kg짜리 허가가요. 1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조그만 아이가 뛰어옵니다. 얘가 됐어요. 네, 얼마? 10의 빠르기로 달려가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뒤에 오는 새끼가 미친 듯이 빨리 오기 때문에 조금 이따 두 개가 뭐 할 거야? 빵! 하고 충돌할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기 전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조금 있다가 충돌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충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A가 와서 B를 쾅 하고 밀면서요. A가 뭐하게? B를 밉니다. 빨리 가 이 새끼야! 그리고 밀어. 그러면 이때 B는 뭐 할까요? A를 밀겠죠. 작용 반작용 때문에. A가 B를 꽝 하고 밀면서 빨리 가 이씨. 그랬더니 B가 이씨 너 나가 이 새끼야 그러면서 밀어요. 맞죠? 충돌할 때 서로 힘이 꽝 하고 서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때 A가 B를 민 게 셀까? B가 A를 민 게 셀까? 그렇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아야 됩니다. 신기하죠? 빨리 달려오는 아이가 더 세게 밀거나 뚱뚱한 아이가 더 세게 미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충돌할 때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습니다. 단지 방향만 반대인 것 뿐이죠.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어요. 자, 꼬맹아, 버스하고 파리가 부딪혀. 누가 더 센 힘을 받았어? 같다고요. 근데 팔이 뒤졌다고요. 뭐 이런 거야. 같은 힘으로 받아.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A와 B가 부딪혔을 때요. 그래서 꼬맹아, 일방 폭행이라는 건 없어. 선생님이 이렇게 딱 대다 선생님! 선생님한테 저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이 새끼는 물리를 덜 배운 거지. 내가 얘를 때리는 순간 얘가 날 때린 거잖아. 일방 폭행이라는 건 없어. 되겠어? 근데 경찰서에 가서 그거 작용반작용 쌍방 폭행이니까 저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죄송합니다를 해야 돼. 거기 가서.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는 문과처럼 행동해야 돼. 이과처럼 하면 안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작용반작용이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는 힘은 무조건 똑같아요. 무조건 똑같아요. 지구가 날 당기는 힘이랑 내가 지구 당기는 힘이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민단 말이야. 예를 들면 A가 B를 10N으로 밀면 B도 A를 10N으로 밀어. 그런 느낌이야. 근데 A가 B를 2초 동안 밀었어. 그럼 B는 A를 몇 초 동안 밀겠니? 2초 동안 밀어. 왜? 둘이 접촉한 시간은 똑같을 거니까. 됐어? 그러면 같은 크기의 힘으로 서로를 미는데 둘이 힘을 주고받은 시간도 같네? 그러면 FT 곱이 어떠니? FT 곱이 어떠니? 같죠? 호판값이. 그러면 FT가 뭐라 그랬어? 충격량. 네, 충격량이 같아요. 둘이마다. 충격량의 다른 이름.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두 물체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용 반작용 때문에. 됐죠?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됐죠? 네, 방향만 반대인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A의 낮은 운동량에서 A의 처음 운동량 빼면 돼. B의 운동량의 변화량도요. B의 낮은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뺄 거란 말이야. 방향만 반대이니까 한쪽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고. 그래서 한쪽에만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자, 근데 나 이거 계산해보고 싶어서 마이너스를 분배할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얘가 이렇게 가로가 열리면서 마이너스 분배되겠죠. 맞아. 그랬을 때 처음은 처음끼리 모으고요. 나중은 나중끼리 모아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와 B의 나중 운동량의 합이요. A와 B의 처음 운동량의 합이랑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아, 충돌하기 전의 운동량이나 충돌한 후에 물체들의 운동량을 합한값은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얘네들은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요. 다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라고 할 거예요. 운동량이 벡터인 거 잊지 마셔야 돼요. A의 운동량은 단위 띄고 부를게요. 플러스입니다. 아니 플러스 20입니다. B의 운동량이요. 단위 띄고 부를게요. 플러스 4입니다. 그러니까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오른쪽 방향으로 두 개 합해서 24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충돌이 끝났습니다. 그럼 충돌 후는 어떻게 될까요? 자, 꼬맹아 생각해. B는요. 충돌하고 나서 더 빨라졌을까? 더 느려졌을까? 더 빨라졌어요. 왜? 가는 방향으로 힘 받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B는 더 빨라졌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4kg가 5의 빠르기로 간다고 치자. 열나 빨라졌어? 뭐 이런 느낌이야. 그쵸? 그러면 충돌이 끝나고 나서요. A라는 물체는 더 빨라졌을까? 느려졌을까? 느려지겠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았으니까. 그쵸? 그러면 A라는 애는요.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에 빠르게 갈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야. B는요. 충돌이 끝나고 났을 때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이 20입니다. 근데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충돌이 끝나도 오른쪽 방향으로 24가 돼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A의 운동량은 충돌이 끝나도 플러스 4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맞아. 그러면 충돌이 끝나고 A의 운동량이 플러스 4는 얘기는 얘는 여전히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네 이 뜻이고요. 그래서 4이기 때문에 2kg짜리가 얼마? 2의 빠르기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충돌하기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그래서 운동량은 변화가 있을 수 없어. 방향도 합도 변화가 없어.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다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얼마? 20이었던 게 4 됐어. 나중에서 처음을 빼. A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니? 뭡니까? 마이너스 16이죠. B의 운동량의 변화량 구해보세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죠. 얼마입니까? 플러스 16이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것 같죠. 됐습니까? 이런 관계를 반드시 가지고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 했단 말이야. 네? 이해돼? 아까 충격량 그래프 그려드리고 기억나죠? FT 아일랜드. 자, 운동량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책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수능 킬로그램 풀 때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는 교과 과정에는 없어요. 그냥 보세요. 운동량 그래프 한번 그려드릴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량의 변화를 그릴 건데 여기 2kg짜리 이물체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0초일 때 얘의 운동량 얼마였냐면 2kg/m/초였어요. 근데 운동량이 얘가 서서히 증가해서 4초가 됐더니 운동량이 얼마가 됐냐면 18kg/m/초가 됐다고 치자. 납득합니까? 되겠어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첫 번째 충격량이 얼마인지, 작용한 힘은 얼마인지, 4초 동안의 간거리는 얼마인지, 그죠? 이런 걸 묻습니다. 이게요, 물리는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걸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방향을 잘 잡고 가도 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충격량 그래프도 보셨고, 운동량 그래프도 보여드렸어요. 자, 이 운동량 그래프에서 꼬매가 충격량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FT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제 자, 여기 시간은 있는데 힘은 없어. 그러면 충격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뭐 구하는 얘기야? 운동량이 변화량이 구하는 뜻이야. 그러면 4초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2였다가 18로 얼마 바뀌었어? 16의 운동량 변화량이다. 여기 있는 이 높이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이라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자, 그러면 이때 갑자기 그러면 이때 그래서 작용한 힘은 얼마야? 라고 했으니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16이니까 얘는 FT 아일랜드잖아? 그래서 얘는요 힘은 모르겠지만 시간을 4초 걸렸으니까 얼마? 4N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 근데 꼬맹아 이거 잘 봐. 그래서 네,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까? T분의 델타 P죠. 그래서 델타 P가 충격량이고 이게 T죠. 맞아. I는 FT 아일랜드죠. 이거 T죠. 그래서 약분하시면 이 기울기가 처음부터 16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요 4분의 16이니까 힘이 4N이다. 여기 처음부터 써져 있었어. 네? 하겠어. 오케이. 자, 근데 생뚱맞죠? 간거리가 얼마야? 생뚱맞단 말이죠. 됐죠? 자, 근데요. 요거요. 운동량이 뭐냐면 MVP예요. MVP. MVP에 곱을 써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M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보입니다. 이거 시간속도 그래프예요. 질량으로 나오면. 됐죠? 이걸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속도 그래프로 바꿀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얘 2kg짜리라고 했으니까 여기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2kg로 나눠보시면 숫자는 9인 거 나도 알겠는데 kg가 F인데 5만 넘어? 미터 포인트. 됐죠? 이게 물리야. 재밌어. 그래서 여기가 9m/초고요. 이것도 2kg로 나눠보시면 보이세요? 1m/초야. 그러니까 처음에 얘는 1의 빠르기로 가다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그래프 모양은 안 바뀌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4초 만에 속력이 9 됐어. 이런 얘기야. 근데 꼬매나 VT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라 그랬어? 여기서 여기로 오면서 질량으로 나누라고 했지. 그러면은 여기는 기울기도 질량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뭐 되는 거야? 가속도. 신기하지. 이게 물리야. 이게 물리야. 신기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는 게 없으니까 새롭게 다 배우죠. 어려운 것도 많고요. 처음 하니까. 근데 물리라는 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프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랬을 때 간거리는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평균 속도 얼마니? 얼마야? 자,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더해. 너 자꾸 빼고 있어. 그래서 반띵이야. 얼마야? 5야 5. 그죠? 평균 속도 5라는 평균 속도로 몇 초 동안 간거리? 4초. 그러니까 얘 간거리 20m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근데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애들이 운동시간 그래프를 어떻게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꾸겠니?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에서는 운동량을 설명하고 거기서 간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다 뒤집니다. 그래서 간거리를 어떻게 구해? 그래프 그려놓고요. 질량으로 나눠보시면 시간 속도 그려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속도, 힘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이런 거야. 신기해, 신기해. 그죠? 물리 이렇게 신기해요. 물리는요, 친구 없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우와, 이거네! 막 이러고. 그죠? 친구 없는 애들이 하는 건데 딱 너희들한테 맞아. 너희 친구 없잖아. 그죠? 딱 너희들한테 맞아. 해봐. 재밌어. 이게 이제 이런 거야. 알겠죠? 이게 운동량 충격량입니다. 선생님하고 5분 동안에 선생님이요. 뒤질 만큼 어려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괜찮아. 68, 69 됐어. 여러분들 쭉쭉쭉쭉 풀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요. 기본적으로 68페이지 3번이요. 빠른 속도로 풀어. 68페이지 3번. 그냥 풀 수 있으면 풀어서 맞추면 되고요. 풀 수 없으면 선생님이 풀어드리는 거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연습하시면 되고요.
물체가 정지되어 있었대. 물체가 처음에 정지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운동량 얼마니? 0이죠. 0. 정지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2kg든 100kg든 상관없어.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처음에 운동량은 0이었을 거야. 근데 얘가 힘을 줘서요. 그래서 0.5초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2kg짜리의 아이가 6이라는 빠르기를 가지고 있게 됐어. 나중 운동량 얼마야? 12. 12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12. 보세요.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뺄 건데 처음이 0이잖아.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12야 라고 얘기했고요. 운동량의 변화량 그 자체가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이 12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충격량은 FT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는 FT니까 이때 작용한 힘이 얼마야 라고 하는 힘은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으로 충격량을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0.5초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20 얼마? 4N의 힘 받았네요. 이런 얘기 가능하죠. 됐어? 네. 자, 6번 보세요. 옆에 그래프 보여? 무슨 그래프야? 시간, 속도 그래프지. 여기다 뭐만 곱하면? 질량만 곱하면 무슨 그래프로 바뀌어? 시간, 운동량 그래프로 바뀌지. 질량 곱해봐. 그쵸?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니?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3 아니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마이너스 MV에서 2MV를 빼니까 마이너스 3MV겠죠? 여기서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쓰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3MV. 되겠어? 곱아. 됐지? 우리가 했던 그래프가 또 있어. 69페이지에 뭐 있냐면 8번. 그래서 이제 7번 그래프도 8번 그래프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느껴져야 돼. 7번, 8번. 그래프도 가지고 오고요. 8번 그래프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이따가 움직일 땐 책가방까지 싸서 움직여. 번 그래프는 질량을 막 곱하고 싶을 거고 8번 그래프는 질량으로 막 나누고 싶을 거고 그치? 이게 본능이야 이제 배우고 나면 난 갈 거야.